지금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사건 하나를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정말 영화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그것도 자국 수도에서 미군에게 체포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거죠. 바로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 하나가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데요. 그런데 유독 이 소식에 잠 못 이루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이란, 테헤란이죠. 사람들은 벌써부터 묻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은 이란의 지도자인가? 하고 말이죠. 자, 이란이 왜 이렇게까지 공포에 떠는지 그 이유를 알려면 먼저 베네수엘라에서 벌어진 이 전례 없는 급습 작전부터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작전은 정말 순식간에 아주 결정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미군이 수도 카라카스를 급습해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랑 부인까지 체포했고요. 곧바로 미국으로 압송해버렸습니다. 말 그대로 현재 국가 원수를 상대로 벌인 가장 대당한 작전으로 기록될 겁니다. 이건 국제정치의 판을 완전히 뒤집어버린 거죠. 근데 이게 그냥 갑자기 툭 튀어나온 사건이 아니라는 게 더 무서운 점입니다. 보세요. 1990년 파나마의 노리에가, 2003년 이라크의 후세인, 2011년 리비아의 카다피, 그리고 이제 2026년 베네수엘라의 마두로까지. 이란 지도부가 보기에 이건 그냥 남의 일이 아닌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어떤 거대한 몰락의 패턴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럼 이 거대한 충격파가 테헤란에는 어떻게 전해지고 있을까요? 말씀드렸듯이 이건 이제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정권, 바로 코앞까지 닥친 직접적인 위협으로 느끼고 있는 거죠. 글로벌 그로스 어드바이저의 루즈벨 알리아바디 같은 전문가들은 바로 지적합니다. 마두로의 체포는 이란에게 게임 체인저다. 이전에는 없던 가능성을 열었다. 이 말인즉슨 지금까지는 상상도 못했던 시나리오, 그러니까 이란의 최고 지도자를 강제로 끌어내리는 것까지도 이제는 가능한 옵션이 되어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전문가들의 분석에 그치는 게 아닙니다. 백악관에서 아주 직접적이고 살벌한 경고가 나왔죠. 이란의 시위대 탄압을 겨냥해서 장전은 끝났다고 말입니다. 이건 거의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수준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 마두로 효과가 정말이지 최악의 타이밍에 이란을 덮쳤습니다. 왜냐하면 이란 정권은 이미 안팎으로 엄청난 압박에 시달리면서 그야말로 포위된 상태였거든요. 이걸 보시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한눈에 들어옵니다. 밖으로는 10일 전쟁에서 이스라엘에게 지고 헤즈볼라나 하마스 같은 대리 세력들은 거의 괴멸됐습니다. 핵시설이랑 방공망도 파괴됐고요. 그런데 안으로는 어떻습니까? 통화 가치는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고 전국적인 시위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죠. 최고 지도자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요. 그러니까 외부의 방패는 깨졌는데 내부에서는 불길이 치솟고 있는 그야말로 진퇴낭난의 상황인 겁니다. 특히 이 숫자 60,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도시가 무려 60곳이 넘는다는 거예요. 이건 일부 지역의 불만이 아니라 이란 전역에서 정권의 기반을 흔드는 거대한 함성이 터져 나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에 놓인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 그가 마주한 건 그야말로 독재자의 딜레마라고 불리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이쪽으로 가도 낭떠러지, 저쪽으로 가도 낭떠러지. 말 그대로 어떤 좋은 선택지도 없는 함정에 빠진 거죠. 우리가 흔히 테일 리스크라는 말을 쓰죠. 일어날 확률은 되게 낮은데 한 번 터지면 모든 걸 망가뜨리는 그런 재앙적인 위험을 말하는데요. 지금까지 이란의 정권 교체는 바로 이 테일 리스크 영역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두로 사태 이후로 이건 더 이상 꼬리 위험이 아니라 당장 눈앞에 닥친 아주 현실적인 위협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럼 그가 할 수 있는 선택지는 뭘까요? 딱 두 가지인데 둘 다 끔찍합니다. 첫째, 시위대를 아주 무자비하게 강경하게 진압한다? 이건 장전 완료를 외친 미군의 직접적인 군사 개입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럼 둘째, 시위대에게 양보하고 타협안을 제시한다? 이건 정권이 나약하다는 신호를 주는 셈이라 오히려 정권 붕괴를 더 앞당기는 자충수가 될 수 있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정말 불가능한 선택의 기로에 선 겁니다. 영국의 싱크탱크 채텀하우스의 분석이 이 상황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미국 대통령이 예측 불가능하다는 걸 보여줬고 이란에게는 이제 모든 옵션이 열려 있다.
이 말은 곧 이란 정권 입장에선 최악의 악몽이 현실이 됐다는 뜻입니다. 이제 그 어떤 것도 예측할 수가 없게 된 거죠. 자, 그럼 이 먼 나라 테헤란의 위기가 우리 지갑이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고요? 늘 그렇지만 이런 국제 정세의 끝에는 항상 돈의 문제가 있습니다. 세계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바로 알 수 있죠. 한 투자 보고서를 보면 시장의 전망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먼저 원유,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위험 때문에 가격이 뛸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이고요. 중동이 불안해지니 당연히 달러나 금 같은 안전자산으로 돈이 몰리겠죠. 그리고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니까 방산주 역시 상승할 거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우려되는 건 역시 유가입니다. 분석가들은 이란이 어떤 식으로든 보복에 나설 경우 국제유가가 배럴당 90달러를 훌쩍 넘어설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에너지 비용, 그러니까 우리 주유비나 난방비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주게 되는 거죠. 상황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안에서는 자국민에게, 밖에서는 초강대국에게 완벽하게 포위당한 이란. 이제 전 세계가 숨을 줄이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과연 벼랑 끝에 몰린 이란의 마지막 한 수는 무엇이 될까요?